자, 야구는 풀스윙. 자, LG 트윈스 야수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LG 트윈스는 전통적으로 좌타 일색, 좌타 군단, 레전드도 좌타, 다 좌. 심지어 우투 좌타. 다 이렇게 좀 되어 왔어요. 그동안. 그러네요. 야수 중에 영구 결번된 2명이 다 왼손 좌타. 타자고. 그치. 네. 심지어 이 LG 이병규는 좌투 좌타지만 박용택은 또 우투 네, 좌타기도 네.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이 좌타가 많다라는 것이 LG 트윈스의 또 하나의 색깔이었긴 했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좌타자에게 굉장히 강한 좌완 투수를 만났을 경우에 왼손 투수를 만났을 경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기도 참 많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 뭐 미국 진출에 10% 정도의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유현진 같은 경우는 LG가 만들었다 해도 뭐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왼손 투수에게도 약한 일색이었는데 올 시즌이 들어오면서 물론 지난 시즌에도 이재원이라는 타자를 보면서 많은 LG 팬들이 좀 흥분을 했고 또 올 시즌에는 또 새로운 이름들이 좀 보입니다. 네. 자, 이 우타들이 시범 경기에서 꽤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았고 또 한 경기에서는 6명의 우타가 선발 출전을 하는 네. 또 기염을 한번 토하기를 했었는데 좀 새로운 이름들이 좀 있죠. 일단 뭐 지난해 말부터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이 선수는 1군에 올라오면 어떨까?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정빈 선수. 문정빈 선수. 예, 지난해 5월달에 아마 전역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사실 그러면은 뭐 속된 말로 바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야구를 못했으니까. 예, 1년 반 동안 야구 못하고 있다가 배트 잡으면 바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 선수들을 두고 이천에서 그 재활 프로그램 다시 이제 야구 선수로서 그 훈련을 시키는데 네네. 그걸 굉장히 빠르게 소화를 하고 퓨처스 리그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정말 진짜 그걸 폭격을 했죠. 예,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우타자야, 거기다 파워히터야.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G 팬분들은 이 선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는데 당연히 또 마무리 캠프 그리고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 시범 경기 전 경기를 뛰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네. 3루, 1루 또 외야까지 정말 어디에 갖다 놔도 일단 기본 수비를 다 해주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이 문정빈 선수가 입단할 당시에 엄청난 기대를 받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 8라운드였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2022 시즌 드래프트 8라운드 네. 전체 77순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할 만한 순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국여 시절의 평가는 파워히터로서의 가능성은 있지만 컨택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변화구에 약하다. 네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진짜 정말 전형적이네요. 파워히터의 약점, 그러니까 장점과 장점을 두루 네. 노출한 그런 상황에서 프로에 입단을 했고 LG는 뭐 다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빨리 군대 보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이 선수도 군복무를 마쳤고 서울고를 나온 선수인데 이때 주장이었다고 해요. 이때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엄청났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주장을 맡았고 그래서 뭐 야구에 임하는 자세나 약간 네. 리더십 이런 것도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래서 그만큼 구단 내부적으로도 좀 기대를 많이 받았고 네. 시범 경기도 다 출장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간에 변화구의 약점이 좀 있는가 싶더니 다음 경기에서 또 변화구를 걷어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3루에서도 뭐 월요일날 굉장히 멋진 수비도 하나 보여줬고요. 네, 그 수비로 그때 김영우 선수였나요? 네네. 네, 그 선수 한 명을 이제 투수의 그렇죠. 실점을 막아주는 더블 플레이 수비를 네.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LG 트윈스는 그동안 우타 거포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했고 또 김상현 박병호라는 이 사례를 보면서도 한이 맺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재원과 더불어 지금 군대에 있죠. 이재원과 네. 더불어 오늘도 상무에서 3번 타자로 출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좌익수로. 이재원과 더불어 지금 이 문정빈이라는 또 하나의 우타 거포에 대한 기대 굉장히 좀 큽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염경엽 감독의 말에 의하면 개막전 선발이다라는 말을 들은 선수가 있죠. 네, 송찬희 선수. 사실 뭐 송찬희 선수는 좀 됐어요. 2022년도 시범 경기의 주인공이었죠. 그렇죠. 그때 네. 정말 막 네, 시범 경기 최다 6개의 홈런을 네. 치면서 또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도 홈런을 치면서 그랬죠. 엄청 센세이션 했었는데 그 모습만 놓고 보면은 정말 파워히터로서의 가능성은 이미 증명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디테일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이 많이 있었죠. 보면은
투 스트라이크로 몰렸을 때 네. 그냥 허무하게 그냥 물러나는 모습, 그리고 변화구 공략에 애를 먹는 모습,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선수가 수비에서도 네.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이 많이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감독이 이 선수를 키우고 쓰려면은 수비가 좀 안정돼야 네. 이 선수를 쓸 수 있는데 수비도 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내야수에서 외야수로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은 재능은 갖고 있으나 이 재능을 꽃피우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LG 트윈스는 주전 이루수가 누구냐 때문에 그쵸. 굉장히 22년도에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 혜성과 같이 등장한 송찬이 이 선수가 세컨만 보면 모든 건 끝난다. 그쵸. 이런 생각들을 다 네.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예. 다 맞춰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그렇죠. 네. 네. 송찬희 선수는 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거포 유형 선수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이제 목도 좀 이렇게 두껍고 짧고 뭐 이런 유형들이 많은데 송찬희 선수는 얼굴이 진짜 요만합니다. 아, 진짜 맞아요. 네. 이만해요. 목이랑 그냥 일자로 올라가.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작고 얇을 수가 있나. 근데 파워히터. 그래서 좀 그 이미지가 안 맞긴 합니다만 어쨌든 송찬이라는 이 이름은 뭐 처음에는 무슨 이제 누구 친척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문정빈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원과 함께 지금 LG 트윈스의 미래 우타 거포 사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김정준 수석 코치께서 그 애리조나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러다가 몇 년 있으면은 LG 트윈스가 우타 군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우타 좋은 자원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송찬희 선수인데 개막전에는 아무래도 지금 그 개막전 롯데 선발 투수가 반즈로 예고가 됐죠. 네. 그러면은 우타자들을 좀 깔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부분을 두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캠프 시작 전부터 감독 코칭 스태프의 머릿속에는 누가 개막전 들어갈 깜짝 카드가 될지에 대한 이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캠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일정표가 나왔고 그렇죠. 개막전 상대는 롯데였고 롯데의 구성을 보니 외국인 투수 2명이 다 왼손 투수고 뭐 둘 중에 한 명은 최소한 나온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코칭 스태프는 개막전에 쓸 깜짝 우타자 카드를 테스트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 테스트의 합격자가 송찬이가 됐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찬이가 아마 코너웨어를 맡고 네, 그리고 선발 그래서 출전을 제 예상으로는 한 7번 타순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 정도. 네, 또 네. 워낙에 지금 1군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를 또 중심 타선에 넣거나 하면은 또 본인도 힘들어갈 거고. 네, 사실 송찬희 선수가 개막전 선발 출전 경험이 2차례 이미 있어요. 네, 그러네요. 센세이션했던 네네. 22년도에는 그 개막전 상대가 기아였고 양현종 그렇죠. 선수가 나왔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왼손 투수니까 네. 송찬이 오른손 타자 카드를 썼고 그리고 그 다음엔 23년도 그때도 KT와 개막전을 했는데 당시 KT의 선발 투수가 웨스 벤자민 또 왼손 투수였어요. 네. 그때도 송찬희 선수가 그때 2번 타자로 출장했나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과감하게 그 우타자 카드를 썼죠. 근데 22년도, 23년도 다 안타는 없었고요. 개막전에 22년도에는 그래도 희생 플라이는 기록을 해서 타점은 네.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기회를 제대로 움켜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송찬이와 지금의 송찬이는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송찬이라는 선수가 어쨌건 지금 나와 있는 문정빈이라는 선수가 시범경기 전 경기에 보장을 받을 만큼 총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전에는 송찬이다라고 카드를 이제 낙점을 받은 걸 보면 송찬이에 대한 거는 기대 이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부에서의 평가가 정말 좋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 시범 경기를 다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제 끝났네 싶은 순간에 이 선수가 생존하고 물고 늘어지고 출루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수치가 투 스트라이크 후입니다. 송찬희 선수가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1군 무대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네. 이따금씩 이제 기회를 받아서 출장을 했어요. 송찬희 선수 1군 커리어에서 투 스트라이크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로 볼 카운트가 네. 몰렸을 때 타율이 1할 8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출루율은 1할 6푼 4리밖에 안 돼요. 사실상 투 스트라이커 몰리면 끝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네네. 타자였죠. 네. 그러면 1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물론 투 스트라이크를 당하고 나면은 타자가 불리하고 타율이 떨어지긴 해요. 뭐 당연한 네, 거겠죠. 근데 그 흔히 말하는 주전 선수들 네. 그리고 주축 선수들은 이게 수치가 이렇게 1할 때 초반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범 경기 기간에 송찬희 선수가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타율이 3할 6푼 4리. 출루율은 4할 6푼 1입니다. 자, 그게 좀 저는 출루율이 좀 놀랍더라고요. 네. 이 출루율이라는 게 사실 그냥 투 스트라이크가 아닌 상황에도 4할 대를 넘게 찍으면 대단한 건데. 네. 근데 이 투 스트라이크 몰린 이후에도 어떻게든 치고 나가든 골라 나가든 네. 나갔다라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코칭 스태프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맞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다 알아요. 상대 투수도 송찬이는 어떻게 공략하면 된다. 어떻게 그렇죠. 상대하면 된다. 이걸 알고 이제 송찬이를 상대로 뭐 여러 가지 볼배합을 했겠죠. 네네.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게 되면서 송찬이 선수가 투 스트라이크 후에도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과정 끝에 이제 개막전 선발 출장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풀카운트에서도 시범 경기 기간 물론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표본이 많지는 않은데 시범 경기 기간 풀카운트에서도 출루율이 5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1군 타자다운 네.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투수와 좀 1군 타자처럼 싸우고 있다. 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송찬희 선수뿐만 아니라 2루 자리에도 신민재 선수가 아닌 바로 구본혁 선수에게 기회가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아직 신민재 선수의 타격 컨디션이 네. 그렇게 지금 정상 궤도는 아니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게다가 또 상대 이제 개막전 선발 투수가 반지다 보니까 좀 신민재 선수한테는 좀 이제 페이스를 올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자리에 구본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본혁 선수가 이번에 방망이를 시범 경기 동안에 좀 매섭게 돌렸어요. 굉장히 네. 매섭게 돌렸고 뭐 쟁쟁한 그 고액 연봉자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우뚝 섰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정말 소년미가 풀풀 나는 그런 얼굴이지만 방망이 돌리는 게 뭐 아주 정말 군대 제대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이 좀 있어요. 네, 지난해에도 사실 시즌 초반에 구본혁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그렇죠. 소화를 했습니다. 네. 특히 또 오지환 선수가 없을 때 그렇죠. 구본혁 선수가 유격수 자리를 맡아서 잘 채워줬고 그랬고 지금 뭐 시범 경기 성적도 타율이 3할 6푼 8리입니다. 네, 그래서 또 우타자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막전 라인업에 구본혁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이제 경기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중후반에 대주자로 신민재 카드를 쓴다던가 네. 아니면 수비 강화 측면에서 또 신민재 이루수를 세운다던가 좀 이런 식으로 경기가 운용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두 명, 송찬희 그리고 구본혁 여기에다가 기존의 박동원, 오스틴 등등 해서 우타자들이 제법 네. 제법 거기다 파워가 있는 우타자들이 제법 좀 타선에 즐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역대 반지와 LG 트윈스 지금 주전 선수들의 상성을 보니까 확실히 안 좋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송찬희 그리고 문정빈 요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또 이 선수가 빠질 수가 없는데 바로 이영빈 선수입니다. 네. 이영빈 선수가 이번 시범 경기에 유격수로 출장을 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경기가 좀 있었어요. 수원 경기였던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거기서 우광훈 선수가 이제 마운드에 있었고 어찌 보면은 더블 플레이로 끝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또 에러를 했고 또 그 전에도 또 아쉬운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센터 라인은 특히 그래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포수도 그렇고 유격수도 그렇고 그럼요. 이게 뭐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 보려고 몇 년을 애를 쓰고 결국에 안 돼서 사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영빈 선수의 그 수비를 두 개를 보고 염경엽 감독은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둘 다 평소 이영빈의 실력이라면 이지볼이다. 하나는 글러브 앞으로만 됐으면 됐고 하나는 맞아요. 발만 뺐으면 되는 공인데 맞아요. 일단은 내가 여기서 대쉬를 해야 할지 뭐 어떻게 틀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게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움직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때 누구였더라? 발빠른 1번 타자 나왔을 때인데 대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선수 갑자기 타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영빈 선수가 거기서는 무조건 이 타자의 주력이라면은 대시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대시 못 하고 있다가 내야 안타 그렇죠. 줬나 그런 네. 순간이 시범 경기에 있었어요. 그거를
황성빈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네. 황성빈 선수가 타석에 섰는데 황성빈 선수의 타구의 그 분포도 타구의 질과 이 선수의 주력을 생각하면은 사실상 맞자마자 대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물론 뭐 강한 공이 오면 그때는 잡아야겠지만 그렇죠. 라인 드라이브성 공이 오면은 다르지만 땅볼 타구가 나왔다. 그리고 황성빈이다. 거기선 대시인데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 지점에 대해서 염기혁 감독은 쭉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영빈이 유격수로 출전한 경기가 60경기가 안 되더라. 그래서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이영빈을 어느 시점이 되건 간에 2군으로 내려서 유격수로 최소한 30-40경기 정도를 돌리고 그리고 나서 유격수로 완성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격수의 어떤 움직임이 몸에 좀 배게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올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영빈 선수가 그동안 수없이 많아서 오지환의 후계자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오지환의 후계자들. 그 강승호, 그렇죠. 뭐 장준원, 백승현, 그렇죠.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았는데 네. 아직도 유격수를 오지환이 하고 있고 네, 앞으로 한 5년은 더 할 것 같아. 다 보면은 그 상위 라운드 지명이다 그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닉네임이 붙은 거죠. 넥스트 오지환. 그렇죠. 예. 오지환의 사실 후계자. 강승호 선수, 오지환 선수는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좀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강승호 하면 사실은 그땐 그거죠. 물론 그때 너무 오지환 선수가 저연차 때는 불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 카드를 마련하자 해서 강승호 선수로 지명을 했고 오지환 선수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그러면은 오지환과 강승호 센터라인을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계획도 있었던 거죠. 네네. 뭐 이게 다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꽤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영빈이란 이 선수도 역시 아니 오지환이 물론 아직까지도 금강불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준수한 수비 범위를 보이고 있지만 한 10년 후에도 오지환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거기를 맡아줘야 할 텐데 또 저희가 볼카운트 시절에 오지환 선수 인터뷰 때도 보면은 오지환 선수가 이영빈 방망이는 확실히 재능이 있고 수비 나도 처음에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후계자는 역시 이영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뭐랄까요. 좀 되어줘야 되는 완성이 되어줘야 되는 선수인데 또 이 상무에 있으면서 심우준 선수와 정확하게 네. 이때 기간이 겹치면서 맞아요. 중견수 같다 일루수 그러니까요. 같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능은 유격수의 재능이 있는데 네. 이 재능을 키우려면 경험을 시켜줘야 그렇죠. 되는데 여러모로 그 경험을 시켜주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LG에 딱 입단했을 때는 이 선수가 신인인데 대타로 좀 쏠쏠하네. 그렇죠. 대타로 세워놓으면은 막 뭐 적시타도 치고 막 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대타 카드로 좀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와의 그 공수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오지환 선수는 타격에 있어서는 너무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2군에서 계속 타석에 서면서 뭔가 타자로서 이렇게 계속 숙성시키고 경험을 많이 쌓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투수였으니까 근데 팀 사정을 보니까 유격수가 없어. 유격수가 그냥 전무해. 예, 황무지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미래 유격수한테 지금부터라도 경험치를 몰아서 주자라고 해서 유격수 경험을 시켜준 거고 그래서 오지환 선수는 어쨌든 사실상 저연차 때는 공수가 다 정립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유망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격수 수비에 있어서는 진짜 몰빵으로 기회를 받은 거죠. 그랬는데 이영빈 선수는 이 공수가 반대예요. 그렇죠. 수비에 있어서 몰빵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지환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뭔가 그 야수진 구성에서 타자에 있어서 조금 1-2% 아쉬운 부분을 대타카드로 좀 채워보자 해가지고 이영빈 선수를 저연차 때 1-2년차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의미하게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때 이영빈 선수가 기회를 받았을 때 나왔던 수비 포지션은 2루수나 1루수나 막 외야수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영빈 선수의 개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2군에서 안정적으로 유격수 수비를 계속 했더라면은 지금 조금 더 유격수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이게 훈련으로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펑골 많이 받고 해도 결국에는 실제 게임을 뛰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례로 제가 뭐 황성빈 선수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야수들은 이거는 내야수든 외야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각 타자의 타구의 성격, 성질을 알아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선수의 주력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경험을 통해 쌓는 겁니다. 맞습니다. 훈련을 통해 쌓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공을 계속 봐야죠. 봐야 돼요. 알죠. 봐서 계속 보다 보면 그래 이 선수는 타구의 질이 이래 타구의 느낌이 이래 이거를 파악해야 거기에 맞춰서 스타트를 끊을 수 있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리그에서 좀 수준 좀 있다는 유격수들이
타자 나온 거에 따라서 슬금슬금 맞아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네. 옆으로 가고 하는 그게 이제 자기만의 그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지환 건데. 선수가 특급 유격수가 된 것도 이 경험이 누적이 그렇죠. 됐고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오지환 선수의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은 송구의 강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지환 선수는 심지어 타구의 질도 파악을 하지만 이제 투수가 던지는 코스, 구종과 코스를 같이 인지해서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타자가 뭐 어느 코스에 몸쪽 빠른 공을 던져. 그런데 이 타자의 스윙 궤적은 이렇고 이렇게 맞았을 때 타구의 성격은 이래.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오지환 선수는. 네. 그리고 이 타자의 주력은 빨라 느려. 이것까지 종합해서 딱 뭐 수식이 딱딱딱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돼. 오케이. 그럼 이 타자는 좀 당겨쳐. 오른타 당겨쳐. 그러면은 3루간으로 많이 가. 그럼 내가 이쪽으로 앉아 있고. 근데 주력은 느려. 잡으면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던지면 돼. 반대. 이 선수는 중간으로 많이 가 있어. 타구의 방향이. 그리고 빨라. 잡자 던져야 돼. 이게 딱딱딱딱딱 상황을 그렇죠. 보고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레슨 받고 연습장 가서 해봤자 잔디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봐야 된다. 네. 그거랑 마찬가지 얘기인데 사실 오지환 선수가 초창기에는 어깨가 좋으니까 너무 세게만 100%만 던지는 계속 거예요. 150, 160 막 던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00%로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일례로 그 극단적인 타석에 뭐 이대호가 있어. 그러니까. 이대호가 있는데 뭐하러 100%로 던져요. 예. 타자 주자가 지금 반밖에 안 하는데도 예. 그냥 전력 투구를 하니까. 그러다 이제 뭐 폭투 나오고 그렇죠. 1루수 머리 위로 나가는 흐르는 에러 나오고 송구 에러 나오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두산 베어스의 김재호 선수가 이런 걸 좀 약간 정말 잘 잘했죠. 정확하게 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험이 필요한 건데 이영빈 선수도 100% 단계로 이 경험을 누적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서야 유격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1군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거니까 2군에서 뭐 한다고 해도 이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쌓이지는 않단 말이죠. 네. 주로 상대해야 될 선수들은 1군 선수들이니까 사실 오지환 선수는 어떻게 보면 팀의 사정상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래도 특급 유격수의 반열에 올랐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팀과 팬들은 진짜 있는 세금 없는 세금 부가세 무슨 종합소득세 무슨 뭐 안 낸 세금이 없어 진짜 다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워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오지환이 있는데 이영빈을 그렇게 세금을 내면서 키우기는 또 애매한 그럴 상황이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2군에서 어쨌든 유격수로서 네.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하니까 아마 2군에서 이영빈 선수는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2군에서는 유격수로 꾸준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1군 타자와 2군 타자는 다릅니다. 네. 타구의 성질도 1군 가서 또 배워야 될 부분은 그렇겠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샘플은 생긴다는 거죠. 2군에서도. 2군에서도 짧게 치는 타자가 있고 교타자가 있고 거포 스타일의 타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선수한테 이미지를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2군에서 유망주야, 특급 유망주, 거포 유망주야 그런 선수가 나오면은 또 뭐 노시안 선수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윙 궤적이 좀 비슷하다. 이거는 네. 이제 2군 코칭 스태프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 2012년도 11년도 이때쯤이었는데 네. 그때는 LG가 야구를 워낙 못하니까 마무리 캠프를 해외로 보내주질 않았어요. 이런 애들한테는 좀 잘해주면 안 된다. 혹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암공전 진주에 있는 거기는 거의 뭐 LG의 그냥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거기는 잔디 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냥 흙그라운드예요. 흙그라운드. 거기서 오지환 선수가 당시 유지현 수비 코치의 펑골 봤는데 그때 유지현 수비 코치가 펑골 치면서 그 타자를 한 명 한 명 설정해 줬어요. 이대호 누구였더라 그때 뭐 정수빈 이러면서 그 최대한 그 비슷한 느낌의 타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수빈 이러면 잡자마자 던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대호 이러면 잡고 좀 여유 여유 있게. 뒀다가 던져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죽음의 펑고 시간이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걸 막 3시간 4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 하고 있으면은 훈련 다 끝냈어. 다른 선수들은 다 끝났어. 근데 숙소로 안 가고 구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훈련과 실전을 그렇게 계속하면서 맞습니다. 숙성이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뭐 이영빈 선수는 어쨌거나 그런 정도의 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송찬희 선수는 일단 개막
전에 어떤 기회를 좀 잡은 느낌. 문정빈 선수에게도 기회가 좀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제가 월요일 날 그 시범 경기를 보면서 그 문성주 선수가 2번 김현수 지명타자 자리에 네. 대타로 나올 때 굉장히 많은 그 팬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네네. 그걸 보면서 야 문성주에게 거는 기대 그리고 그동안 못 봤으니까 반가운 맞아요. 거지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걸 보고 문성주 선수가 아직까지는 수비나 주루에서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은 수비와 주루까지도 좀 완벽하게 하는 건강한 문성주가 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LG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예요. 목표는 문성주가 올 시즌을 건강하게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그래서 문성주 선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건넨 게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제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하지 말아라. 네, 이제 너는 자리가 잡힌 너의 자리가 있는 주전 선수다. 예전처럼 막 주전 선수로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루틴을 조금 훈련량을 좀 줄여라. 이 부분을 이제 전달을 했고 네. 코칭 스태프도 좀 이제 조율을 해줄 것 같아요. 관리를 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복귀했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막 이 선수를 공수 다 이렇게 100%로 활용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슬로우 다운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가 1군 엔트리는 들어갑니다. 개막 네. 엔트리는 들어가지만 그렇겠죠. 조금 조절해주면서 문성주 선수를 기용할 것 같고 네. 아마 수비까지 나서는 시점은 그 개막 2연전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하나랑 주중 3연전하고 NC랑 창원에 가서 주말 3연전 하잖아요. 네. 그 시기부터 아마 문성주 선수가 수비까지도 소화하지 않을까. 지난 컨텐츠에서도 저희가 그 문성주와 함께 언제 완성이 되나 궁금했던 장현식 선수도 사실은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것이고 네. 문성주 선수도 이제 수비와 주루까지 완벽하게 되는 것도 개막 그 다음 주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기서 크게 전력의 어떤 누수가 없이 준비가 좀 된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본혁이 기회를 받는다면 그 자리에는 이제 신민재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신민재 선수, 홍창기 선수 그리고 박동원 선수 이 세 명이 영할 때, 일할 때, 일할 때로 지금 아직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홍창기, 박동원 이 선수들은 이 없는 라인업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죠.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어쨌거나 뭐 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 홍창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또 박동원 선수도 뭐 본인의 이것들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는 이제 신민재라는 이 선수가 정말 신데렐라로 등장을 해서 LG 트윈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주전 2루수 자리를 원래 대주자 요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 대주자를 제일 못해. 방망이랑 수비를 훨씬 잘해.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신민재 선수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걱정이 좀 있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좋았던 것이 좀 짧은 반짝임인가 아니면은 신민재가 좀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뿐인가? 그럼 어떻게 좀 보세요? 저 후자로 봅니다. 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네. 예, 저는 뭐 신민재 선수는 이미 궤도에 오른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뭐 타슛도 타격감이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때가 되면은 신민재 선수가 매일매일 네. 예, 주전 이루수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재 선수가 확실히 본인이 이제 그 예전에 치기 버거웠던 공들도 밀어쳐서 좌익수 앞쪽으로 보내는 안타를 치는 법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민재 선수의 또 활약 앞으로 좀 기대를 하겠고요.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서 본다면 한 하루 이틀 전쯤일 텐데 LG 트윈스의 개막 2연전에 관련된 이제 예고 영상이 떴습니다. 네. 여기서 떴는데 멋지더라고요. 뭐 음악도 막 네. 멋있고 뭐 했어요. 네, 맞아요. 맨 끝에 되게 익숙한 음악이 하나 붙어서 끝나는데 이게 뭐 네. 약간 너무 구슬픈 거 아니었다가 이 곡은? 이라는 곡이 하나 붙어 있던데. 네. 그러니까 마치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 보면은 네네. 쿠키 영상 넣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괜히 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의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그 응원가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는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이 정도면은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그 베스포다. 이건 이 응원가가 돌아온다는 건 거의 확신한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던데 아마도 2025 시즌 이게 삼성 라이온즈의 엘도라도 복귀를 보면서 많은 구단들이 야, 뭐 하냐 우리는.
우리는 왜 못 풀어 이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같은 레이블입니다. 같은 레이블. 네, 그 세계 3대 레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3대 레이블 중에 하나고 유독 이 레이블은 이런 풀기가 이 저작권의 풀기가 가져오기가 까다롭다로 굉장히 뭐 유명한. 정평이 난 그런 네네. 레이블이긴 한데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네. 그래서 알아본 내용을 LG 구단 담당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이건 과대 확대 해석이고요. 하지만 예. 굉장히 그 삼성과 LG가 그걸 해결했던 그 하면서 걸렸던 시간과 노력을 본다면 예. 사실 굉장히 빨리 LG는 해결을 했다고 볼 수 그런 있는 것 거죠. 같아요. 예, 제가 뭐 담당자분이랑도 연락을 몇 차례 했는데 사실 제가 한 2월 초까지만 해도 네.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뉘앙스였어요. 네네. LG에서. 근데 그 제가 캠프 기간에 좀 이제 삼성 담당하시는 분이랑 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전달을 받았고 그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풀렸다라고 다시 이제 3월 초에 전달을 드렸는데 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뭐 별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중요한 거는 정말 LG 팬분들이 고대했던 이 응원가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 같다. 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야구는 직관을 하는 것과 또 집관을 하는 거에 장단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근데 또 응원단과 함께 응원을 하는 재미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할 재미이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큰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내가 예전에 정말 즐겨서 가슴 벅차서 불렀던 응원가들도 있는 것이고 이걸 다시 부를 수 있게 된다면은 그 또한 직관을 가는 것에 큰 매력 중에 하나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뭐 LG 트윈스 여러분들은 뭐 포레버니까 그렇게 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LG 트윈스 관련해 가지고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정말 급하게 막 이래저래 움직일 거고 또 상황이 생기면 또 라이브도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구는 풀스윙!